자, 그러면은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금융 공기업 2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개그맨 이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너무 우리가 크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 주변에 부스들이 또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차고 재밌는 시간, 또 너무 지루하지 않고 쓸모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히 성함을 얘기하시진 않겠대요. 회사 이름으로 얘기하시겠다고 하셔서 각자 자기 회사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증권금융인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자면 저희 회사는 1955년도 설립되어서 내년이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시장의 부침을 함께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공적인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예탁금을 전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가 이제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기관으로서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공적 업무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이나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 수신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자본으로 PI 투자도 활발하게 하는 등 공적, 상업적 영역 모두에서 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 오늘 이제 채용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나요? 네.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오늘 면접을 보고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꽤 많은 이 취준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예. 그래서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목도 이거 다 풀어놓고. 네. 괜찮습니다. 네. 쉽지 않죠. 그럼요. 이제 매번 사실 모든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또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어떤 지원자분이 더 이제 좀 적합할지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채용 업무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일종의 어떤 팁을 드릴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이게 정작 면접관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면접자가 이뻐 보입니까? 아까 그 박효근님 같이 네. 적극적으로 네. 뭐 짧게 끝내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아무래도 면접관 입장에서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짧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그런 정말 좀 뿌듯함이나 뭐 이런 이제 걸 느낄 수 있게 이제 지원자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지원자가 있다면 확실히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좀 눈에 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또 있던 것 같고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대답을 짧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잘 지냈습니다.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뭔가 한 질문 던지면 그거보다 길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좀 적극적으로. 네. 좀 태도 자체에서 좀 적극성이 보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말을 더 해라. 이게 꼭 말이 많다고 꼭 적극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좀 이제 관심과 이런 적극적인 태도, 이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본인들 회사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라고를 바라고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뭐 쭉 가면 됩니다. 네, 또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입, 그다음에 해외 경제,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같은 대외 경제 협력 기반의 기금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회사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신 업무로 공적 수출 신용 기관으로서 이제 기업들 앞으로 대출, 보증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로부터 수탁받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이제 통일 기반을 닦는 교류협력 업무도 같이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기업인가요?
네, 저희는 다 기업 고객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분들이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찾아가는 은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에 재직 중인 4년차 선임조사역 정성학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예금보험 기금 조달, 부실 금융회사 정리, 지원자금 회수, 그리고 차고송금 반환 지원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든든하면서 약간 무서운 조직인 것 같은데요. 무서운 조직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는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까? 예,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 언제든 문을 두드리시면은 친절하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그래도 우리가 은행을 참 믿는 곳이긴 하지만 은행을 또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게 좀 좋네요. 자,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인사실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호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2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서민이라고 보통 불리는 저희는 신용평점 하위 20%를 서민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민분들에게 이제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해주고 또 이분들을 관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같은 이제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도와주고 있고 또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신용부채 컨설팅 이런 금융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어서 개인들의 전반적인 금융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2016년에 신설이 돼서 아직 10년이 채 안 되는 신설 공공기관입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서민들을 이제 주로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회사가 또 꿈틀꿈틀 되면서 넓혀가고 있다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면 이제 서민, 중산층, 상류층까지 다 이제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나중에 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을 상대로 개인 금융을 상대로 하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모든 개인들 뭐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어떤 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다 개개인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지원하는 기관이 사실 저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약속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툭 던졌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저렇게 쭉쭉 얘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분은 저 직장이 첫 직장입니다. 지금 2년 차세요. 예.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첫 직장으로 참 좋은 직장 들어가신 것 같은데 기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22년도에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턴을 하고 나서 정말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되게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이 직원분들로 계시고 또 저희가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20대, 30대로 구성되어 있는 되게 젊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도 되게 건전하고 해서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기관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지원해서 입사하게 돼서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인턴 하시다가 이제 정직원이 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턴 생활의 어떤 정직원으로 가는 뭔가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독서실 인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독서실 인턴이요? 예, 이제 보통 인턴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거의 많이 하는 실제적으로 일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돈 저는 받으면서 공부하는군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인턴 생활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 경험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회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의
모든 부서의 현직자 인터뷰를 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했었고 또 사실 인턴을 하면서부터 이미 지원 동기를 준비해놓고 거기서 부족한 경험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일 경험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팁들을 계속 모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뭐 팁이 될 수 있겠고. 근데 그 어떻게 그 우리 그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이게 참 이게 그 헷갈립니다. 아까도 한 번은 한국금융증권이라고 했다가 아니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제가 수정을 받았는데 예금보험공사 맞죠? 거기서는 어떻게 인턴을 거쳐서 이렇게 정직원이 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 루트인데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도에 인턴 근무를 하고 이렇게 정직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옆에 계시는 서민금융진흥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일도 중요하지만은 조직 생활을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학교 생활과 다르게 상사와 동기 그리고 이제 하급자가 있는 그런 조직 생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험난한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면접 같은 걸 보시게 될 텐데 사실 면접관들이 뭐 바라는 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인턴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이 느낀 바 이 제 같은 경우 공사고 공공기관 내지는 사기업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진실되게 자기가 개선을 했으면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하실 면접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턴을 하다가 거기서 느낀 직설적인 얘기를 독설처럼 이 회사 이런 거 너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좀 찍히지 않을까요? 너무 민감한 얘기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네. 그냥 그 인턴 업무 내지는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주시는 업무를 하면서 그냥 본인이 느낀 바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가는 과정이 처음 본 사람보다는 좀 수월할까요? 아무래도 그 관심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필기 시험을 보더라도 면접 시험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해당 기업에서 인턴을 했으면은 그게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좋았고 나쁜 점이 있는지. 근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턴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이 인턴 생활이 아니더라도 대학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팀플 조직 생활하면서 뭐 아르바이트 좋고요. 그냥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 직무라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인턴 비중이 어느 정도? 저는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한 해 뭐 인턴 비중이 얼마나 뽑습니까? 일단 저희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는 조금 인턴을 많이 뽑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명 채용 계획을 했고요. 이미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네. 35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현재 재직 중이신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뭐 인턴을 여기서 현장에서 뽑습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또 하반기 11월 초에 이제 내년도 1월 초부터 근무하실 인턴분들을 공고할 예정이에요. 이제 11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B-17번 예금보험공사 부스 오셔가지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B-17번 친절하게 얘기 안 하면 본부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어떻게 그러면 이 정보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한국수출입은행도 혹시 인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인턴 채용을 했고요. 끝났어요? 예,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장애인 청년 인턴분들 대상으로 네.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요. 9월 3일까지 모집 예정입니다. 9월 3일까지. 네네. 장애인분들이 지금 지원 대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인턴 뽑습니까? 저희는 사실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왜 네.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들이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인턴분께 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턴이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그래서? 있어서 굳이 너무 다루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굳이 인턴 뽑아서 체력을 낭비하지 않겠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남부러운 직장에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들인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좀 과정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갈 길이고 실제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얘기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가셨나 그 자리까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지금 몇 번째 직장이십니까? 저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첫 번째요? 직장이고요. 네. 첫 번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 차라고. 네, 제가 이제 2015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 네.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입사하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 금융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진 않았었고 저는 이제 제 전공이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이 1차가 이제 6월에 있었고 네. 1차가 2월, 3월쯤 있고 2차가 6월쯤 있는데 2차 시험 보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때 급하게 좀 금융공기업을 몇 군데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급하게 1차, 2차에 떨어졌습니까? 네. 역시 사람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금융공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 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오. 나오는 이제 필기 시험이 네, 유사하다 네. 보니까 그 금융공기업을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증권금융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좋아 보여서 저희 회사를 이제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전략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웨이 전략이죠.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면서 그냥 공부했으니까 그걸로 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괜찮은 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국수출입은행 몇 번째입니까? 회사가? 저도 여기가 첫 번째 직장입니다. 첫 번째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에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딴 데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몇 년 차시죠? 6년 차 아닙니까? 네, 6년 차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업무 범위 중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개도국 원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학부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저희는 제가 여기 선배가 다니고 있어서 네. 선배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제 필기 전형을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내에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뭐 아무래도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현직자의 정보가 가장 이제 좀 생동감 있고 또 실질적인 정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현직자가 뭐라 그랬나요? 직자가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문화적으로 수평적이고 아니 그런 거 네. 말고요. 이거 네가 합격하려면 이거 신경 써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되게 좀 무심한 선배여서 특별히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이제 도움이 안 필기 됐군요. 전형 열심히 준비해라. 이 필기 정도. 전형? 네네네. 필기 전형은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오나요? 저희는 이제 그 직렬별로 다르게 채용을 하는데 이제 보통 경제, 경영, 상경 계열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셔서 이제 치시게 될 건데 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뭐 학부 수준에서 배우시는 미시, 거시, 뭐 계량 이런 정도의 그 문제가 나오고요. 경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 회계라든지 재무 부분에서 이제 다른 금융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예금보험공사. 네. 어떻게 지금 몇 년 차시죠? 4년 차입니다. 4년 차면 여기가 첫 번째 직장입니까? 두 번째 직장. 오늘 사례자들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로 옮기시고 이제 4년이 지나신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 전에 직장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네. 그냥 같은 금융 공기업입니다. 금융. 그러면은 뭔가 제가 그 지금 현 회사와 그 전 회사가 뭔가 약간 레벨이 좀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다들 뭐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럼 레벨이 비슷한 회사에 들어가서 비슷한 회사로 이동하는 건 수월합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합격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면접 같은 것도 사실은 다들 떨리시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본인이 실제로 기업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으면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도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의 회사 중에 좀 약체를 찾아가서 합격해라. 딱히 뭐 약하거나 강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면접 스터디 같은 거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확실히 이게 취준생들끼리라도 모의 면접을
해보고 안 해보고 들어가는 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보고 들어간다면 좀 더 편한 자세로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동함에 있어서 그전 회사가 이제 같은 직군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경험이 이직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회사다 보니까 직무 자체 예컨대 업무가 많이들 겹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제가 그 해당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가 주안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여기 다녔었네. 좋아. 2점. 뭐 이렇게 뭐가 채용에 좀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요? 전 회사 경력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이제 경력을 평가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정략적 요소로서 뭐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여기 세 분이 차례대로 약간 이 회사에 들어간 팁들이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제 회계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가 겸사겸사 그리고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은 건 아니죠. 뭔가 정보 지원. 제 실력으로 들었다고 실력으로 들어가네. 실력으로. 맞습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의 고급 정보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류의 회사에 다니면서 옮겨가는 것도 약간 수월한 그나마 수월한 방법이 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사실 저도 CPA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CPA 회계사 시험. CBA. 네. CBA.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냥 사실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걸 찾아보자 이러다가 아무래도 배운 게 금융 쪽이다 보니까 금융공기업을 찾다가 되게 이 기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취지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됐고 인턴을 하면서 실제로 가고 싶어가지고 다음 해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내 경쟁자들 중에 나보다 이 회사에 대해 더 잘하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업에 대해서 인턴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해에 한 3개월 정도 빡세게 필기 준비를 해서 이제 서류 뚫고 필기 통과하고 해서 면접까지 다 통과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뭐 빡세기라고 표현했지만 3개월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거 아닙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비결은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습관을 들이려고 하루에 무조건 10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10시간 공부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전 그게 궁금해요. 회사를 안 다녀본 사람이어서 3개월을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3개월 동안 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저희 보통 이제 금융공기업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서류를 통과하면은 필기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네. 그 필기시험에 뭐 경영도 있고 경제도 있고 법학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경영학 기준으로는 보통 뭐 회계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관리, 경영학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야, 오늘 진짜 제대로 된 네 분을 모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이분들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물어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가 이제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좀 뭐 회사 분위기가 좀 딱딱하거나 뭐 이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질문만 좀 해보죠. 어떻게 회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공기업은 아니죠? 예, 저희는 공직 유관 단체로 분류되고 있고 네. 이제 기업 성격 자체는 이제 사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사기업으로.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사기업이면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기업의 이렇게 딱딱한 느낌은 좀 없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채용을 굉장히 확대를 하면서 네. 젊은 직원분들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나이도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좀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좀 뭐 자유롭게 성과를 창출하고 뭐 이런 이제 거를 또 장려를 하고 있어서 네, 좀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게 사실 무섭긴 한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알아서 그 성과를 창취해. 이렇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자, 어떻게 제가 보기엔 여기가 가장 공기업 같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저희가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네.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뭐 해외 IB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랑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수평적이고 제 생각에는 조직 문화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랑 많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직원들이 아니면 입사할 분들이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까?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면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자체적으로 토익 스피킹 라이팅을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어가 이제 공용어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긴 하지만 수출하는 곳이 별의별 곳이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언어, 그 진짜 남들은 진짜 안 쓰는 언어인데 그 언어를 되게 잘합니다. 그거가 이제 입사할 때 굉장히 좋은 이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제 협력 업무를 할 때 이제 뭐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쓰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불어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업무 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결국엔 영어이기 때문에 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업무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영어 지긋지긋해. 딴 거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했더니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금보험공사는 분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수평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갓 들어온 신입 직원분도 뭐 업무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시고요. 그런 의견을 토대로 저희 뭐 팀원 간에 또는 뭐 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의견 교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말로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회사라는 게 사실 우아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지시도 하달되면 쭉쭉쭉 제대로 흘러가고 빨리빨리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기업의 수평적인 관계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뭐 이게 저는 인정해야 될 단계가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현장에 있는 분의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뭐 그리 어려운지 제가 저기 지금 약간 난색을 한국수출은행에서 난색을 표현. 받아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사실 뭐 그 되게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진 뭐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혹시 여기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 중에 내가 이 회사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 있으시면, 네네네. 자, 일단 인형 받으셨으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뒤에 분, 네,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느 회사 이창현님 어느 회사에 궁금하신 게 있죠? 그 금융계 사기업들도 많은데 공기업을 준비해야 할 공기업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공기업만의 뭐 특장점이랄 게 있을까요? 제가 잠깐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기업도 사기업 나름이겠지만 공기업은 확실히 특히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 문제라든지 이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제도가 상당히 잘 완비되어 있는 편이고요. 또 이런 제도를 쓰려면 사실 그 조직 문화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용성 있는 문화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갖고 들어가면 되나요? 들어오셔서 나오셔서 네. 들어와서 나도. 네. 어떻게 그 본인이 원하는 답인가요? 네. 잠깐만. 또 가야 되겠네. 잠깐만요. 이 기왕 가는 김에 그래도 저분이 또 용기 내서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기를 내서 질문했으니까. 지금 뭐 대학생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대학교 몇 학년? 대학교 3학년이랍니다. 네. 혹시 육아휴직 말고 다른 복지는 없나요? 복지.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아직 취직은 안 했지만 일단 저 좋은 거 다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인데요. 네.
복지도 당연히 네. 있고요. 일단은 자기계발성 관련해서 복지가 저희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본인이 이제 좀 뜻이 있고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학술 연수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또한 이거는 복지의 영역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영국, 홍콩 이런 데도 다 이제 지점이 있고 특별히 본인이 뜻이 있으면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든지 아니면 몽골 같은 개도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경험이 네.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뭐 혜택이나 뭐 회사 자체는 이 회사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네요. 확실하네요. 그러면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는 홍콩 다 가고 싶은데 뭐 다 다른 지역들 조금 기피하는 지역들은 신입들이 많이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무조건 이제 본인이 지원했을 때만 가는 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원 안 하면 못 가는군요. 제가 이것도 재밌는 거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자? 네네, 앞에 계신 여기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연경님, 배연경님. 네, 안녕하세요. 좀 개인 기업의 사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리스크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리스크 관리를 데이터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리스크 관리. 질문 이해하셨으면 전 잘 안 되는데. 예, 네, 너무 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잘 이해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해서 저희 이제 의사결정 내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금융회사라든가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뭐 훌륭한 뭐 관련된 인재들이 이제 관련된 뭐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조금 더 부가 질문해도 네네네. 다른 회사분들도 이제 회사 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해서 호기심에 여쭤보는 건데 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죠? 제가 오늘 사실 모의 면접을 많이 다녔는데 네. 이제 하실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되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네. 거군요. 역질문이군요. 나한테 이런 질문했는데 너희들은 무슨 질문하나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그럼 제가 어떤 리스크 관리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 관리는 대체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물어본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할 그런 거군요. 요거에 누가 명쾌하게 좀 한 번만 얘기를 정리해 주실까요? 뭐 아무나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저희 이제 기관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사실 리스크 관리의 어떤 포인트를 딱 잡자면은 그거는 기관마다 조금 보는 방향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금융 소외계층, 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있는 신용평가 모형을 그대로 갖다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 서민특과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고 있고 또 그 신용평가 모형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나서 이제 대입 변제율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감 추이를 보이는지 뭐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그런 거군요. 면접관이 물었을 때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거냐면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나와 있는 데이터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끌어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죠? 예, 맞습니다.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자. 네네. 신이 났습니다, 다들. 저 핑크분, 핑크 집게. 네, 보라 집게. 네, 네. 재미가 있네요. 네. 자, 네, 지금까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아까 인턴 같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인턴을 하고 필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경험이나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필기를 빨리 준비해가지고 입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공사마다 이런 순환근무 주기나 이제 어떻게 이제 한번 뭐 본사에 있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금융공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께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 네 분이 다 답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요 질문에 네네. 우선은 첫 번째 인턴 관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 뭐라고 부를까 지원자분이라고 할게요. 지원자분의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곧 하반기 공고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컨대 금융공기업 기준으로는 필기에서 면접으로 갈 때 배수가 정말 확 줄어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필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년 하반기까지도 멀리 봤을 때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인턴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 주기 같은 경우에 저희 공사는 2년 또는 3년 주기로 이제 부서를 옮기고 있고요. 서울에서 한 본사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진짜 쪽집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 과외 같은 것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한 적은 없는데 하면 잘 할. 네네. 아무튼 지금 되게 시원하게 답이 됐죠. 네, 지금 준비할 것 같으면 그냥 필기 준비하시고요. 좀 멀리 보신다면 인턴 같이 하시고요. 네, 자 또 네, 뭐 마이크가 하나 앞으로 오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네, 사실 요 검은 분에게 제가 기회를 드린 건 아까 요전 타임에 제가 저쪽에서 오전에 골든벨을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분이라.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네 분께 공통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금융 공기업에서도 이제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각 생각하시는 인재상 중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재상 하나씩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짧게 그냥 얘기해 볼까요? 언제 뭐 인재상이랑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인재상?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부서와 협업하거나 뭐 이럴 일이 많고 또 함께 오랫동안 근무하는 이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둥글둥글하고 다른 이제 구성원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지원자 같은 경우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합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둥글둥글하다는 게 그 쉽게 면접에서 알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격이 딱 압니까? 이 사람 둥글둥글하구나. 근데 그래도 이제 면접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친구와 이제 대화가 잘 되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면접 내에서 보여주기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경쟁하는 심리가 있어서 얘가 얘보다 말 잘해야지, 내가 얘 꺾어갖고 이거 누르고 올라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둥글둥글함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인재상. 네,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둥글둥글? 네, 둥글둥글하고 이제 아무래도 대외 기관이라든지 네. 내부적으로 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말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타 부서나 이제 타 기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말귀를 잘 알아먹는 뭐 얘기하면 잘 협업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네, 어떻습니까? 저도 뭐 같은 선상이긴 한데 어. 결국에는 회사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가족이라든가 연인, 뭐 기타 친척들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제 잘 지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비슷비슷한데 저희 인재상에 이제 1번이 진심을 통한 지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에 대한 진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면접에서도 사실 이런 인재상이 다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면접관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개선점을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저희가 상대하는 고객을 지원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 분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분명히 창의적인 대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인재상이 이제 고객에 대한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진심이 느껴지게 막 가가지고 저는 이제 서민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느낌 말고 진짜 제가 서민을 진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진심이 전해질 수 있게. 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네. 이분 기어이 질문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분 인형 받으신 분. 네.
심지어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증권금융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중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나 아니면은 중시하고 있는 그런 시사 이슈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국증권금융도 지방에 순환 근무를 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화에 굉장히 이제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전 회사의 이제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반영해서 채용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곧 있을 채용에서도 조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공계생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전형까지 이제 신설하면서 이런 디지털 역량을 조금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본사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방에 이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이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이제 본인이 특별히 이제 자원을 해서 간다던가 하는 경우 외에는 사실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채용 정보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더 알려주실 본 귀사에 이제 채용 정보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경제 전공자들 이제 그런 과목으로만 채용을 했었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공계생들을 위해서 전형을 만들었고 네, 아무래도 그 동안에는 이제 이공계생들이 금융권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이제 기존의 모르니까. 문과보다 이제 경영경제로는 경쟁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수학이라던가 통계학 이런 과목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조금 이제 더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새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면 거기에 좀 집중해서 조금 사람들을 더 뽑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요 참고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정보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9월 초에 전문직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사실 상반기에 이제 IT나 다른 직군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경영, 경제, 상경계 위주로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46분을 채용을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만 다 와도 이제 46명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9월 초 중에 이제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채용 규모는 이제 20명에서 30명 내외, 그리고 채용 분야는 그 대졸 직군의 경영, 경제, IT 그리고 고졸 이렇게 해서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채용하고 있어서 네. 아쉽게도 올해는 이제 채용이 지나갔고 네. 보통 저희도 이제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20명에서 30명 내외 채용하고 있고 보통은 뭐 경영 경제나 아니면 IT 직군 이렇게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기 지원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채용 담당이시죠, 네 분 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으로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요. 아니요? 면접관과도 다른가요? 보통 면접관은 인사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면접관으로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그 채용 자체를 이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군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온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제 본사에 면접을 오시면 이제 만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사실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더 이제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3시부터는 이제 조정식 아나운서가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드사
파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커머셜 그리고 KB국민카드 현직자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 궁금한 거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네 분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편하거나 뭐 기분 나쁜거나 뭐 이런 거 없으셨죠? 네, 피곤하거나 뭐 이런 거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파트 2 세션 2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